여러분, 혹시 옆집 할머니가 밤마다 몰래 어딘가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둠이 깔린 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서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혹시 무슨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집 밖으로 나서시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들의 밤 활동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옆집 할머니의 수상한 밤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발걸음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답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복합적인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수면 습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도록 활동하고도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잠의 총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밤중에 자주 깨어나 뒤척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도 있답니다. 잠 못 드는 밤, 몸의 불편함과 함께 찾아오는 무료함 속에서 어르신들은 결국 밤늦게까지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인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밤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이 없어서 밖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밤에 자주 깨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면 호르몬의 변화와 방광 과민 때문입니다.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방광 기능이 약해지거나 예민해져서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이는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소변을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 위험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시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회복 과정도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밤에 돌아다니시는 것이 단순히 잠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할머니는 잠 못 드는 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혹은 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잠시 산책을 나서시거나 집안에서라도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의 밤 활동을 그저 수상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건강상 혹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한 번쯤 헤아려보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공감이 바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포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중 일주기 리듬의 변화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빛에 반응하여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러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햇빛을 쬐는 시간도 부족해지면서 밤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잠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거나 어지럼증을 겪거나 심지어 자주 넘어질 뻔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수면 부족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스스로는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가족이나 이웃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밤 활동이 꼭 건강상의 문제나 불편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활동 안에 숨겨진 즐거움과 활력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노년기를 그저 소극적이고 제한된 시기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노년기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교류를 위한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년기에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치매 진단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뇌에 종합적인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할머니가 밤에 나가시는 것이 친구분들과의 가벼운 모임 혹은 자신만의 조용한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는 동네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이웃집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그저 조용히 밤 산책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거나 잠시라도 답답한 집을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독감을 해소하며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노인의 수면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밤 활동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잠들기 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밤 활동이 어쩌면 이런 자신만의 건강한 규칙적인 습관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밤에 조용히 책을 읽으시거나 일기를 쓰시거나 혹은 가벼운 명상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다음날 아침을 더욱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밤에 활동하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어르신들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밤에 침실 온도를 24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고 수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밤에 외출하신다면 계절과 날씨에 맞는 따뜻한 옷을 충분히 입으시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두운 밤길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지만 시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밝은색 옷을 입거나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의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30분에서 40분 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술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간단하고 효과적인 팁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 바나나 반개 또는 아몬드 7알을 섭취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꿀은 숙면을 돕는 트립토판 성분이 풍부하고 바나나와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밤을 더 편안하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같은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낮잠을 주무실 경우에는 너무 길게 주무시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면 오후 늦은 시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노인의 사망률이 야간 시간대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야간에 발생하는 시간성 저체온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외부 온도 변화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겨울철 밤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옆집 할머니가 밤마다 수상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닌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이해가 어르신들의 밤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밤 활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이유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활동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활력을 찾는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밤 활동은 단순히 수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자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할머니의 밤 활동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옆집 할머니는 어쩌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이 할머니의 삶에 행복과 활력을 더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변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